세계 한국을 알리는 인물을 만나보는 한류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한국어 교육자협회 심용휴 회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예, 미국 중서부 지역으로 오데호가 있는 미시간에서 남쪽에, 동남쪽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 애나버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현재 학교에 몸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학교에 계시는 건가요? 예, 제가 나가고 있는 학교는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라고 그래요.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 네.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는 미시간 내에 한 15개의 그 주립대학이 있는데, 네. 그 주립대학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예. 사실 미시간 대학 그러면 역사가 아주 오래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턴 미시간 대학도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데,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금방 미시간 대학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시간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학교는 미시간 대학이죠. 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이 학교가 이제 제가 사는 애나버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입슬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옆에 도시 한 10km 정도 되죠. 애나버하고. 네. 그게 이스턴 미시간 대학이 있는데 이스턴 미시간 대학은 184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거의 대부분 그 대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학교의 그 메인 폰 넘버 그러니까 대표 전화번호가 그 학교의 설립 연도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메인 전화번호가 487-1849예요. 1849는 이제 우리 학교가 설립 연도죠. 1849년에 교육대학으로 시작해서 우리 학교는 이제 주로 그 미시간에 있던 초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네. 예, 교육대학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지금은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학부에는 한 2만 5천 정도 있고, 대학원에 한 5천 명에서 모두 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교육대학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전통이 그대로 오고 있습니까? 예,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예, 여기 교직 과목이 이제 교육 과목이 세니까 이제 우리 학교 출신들이 이 미시간에 거의 그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거의 다 차지했었는데. 이제 한 15년, 한 20년 전부터 다른 대학에도 교직 과목 생겨가지고, 교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미시간의 동남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거의 70%를, 우리 EMU에서 배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심 교수님은 어떤 학과 소속이세요? 예,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건 한국어 프로그램인데, 이 물리과대학에 월드 랭귀지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월드 랭귀지 디파트먼트는 한국에서 말할 때는 외국어학과, 네. 외국어학과라고 그러는데, 원래 미국에서도 외국어학과를 Foreign Language Department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거를 외국어학이라 하지 말고 세계 언어학이라고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후로부터 외국어가 아니고 세계는 월드 랭귀지 디파트먼트 이렇게 모든 대학이 그렇게 다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 랭귀지 디파트먼트 안에 이제 여러 외국어가 많이 있죠. 불어도 있고 스페니시, 도그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어가
들어가서 한국어 프로그램 제가 담당을 하고 있죠. 네. 그러시면서 지금 세계 한국어 교육자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세계 한국어 교육자협회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세계 한국교육자협회는 2014년에 저희가 한국에서 세계 한국어 교육자 그 연수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수회에 이제 여러 나라의 에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규 학교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제 교사들이 와서 이제 연수를 받는데, 거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교육자 우리 세계 한국어 교육을 하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들 모임은 없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동포들을 가르치는 한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세종 학당에서 하는 학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협회가 있는데, 정규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모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각 나라 현지 실적에 맞는 그런 교재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국어가 없는 학교에 한국어 클래스를 개설하는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 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한글 말하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든 글짓기 이런 대회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회장님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사실 교육자들을 정확하게는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고, 제가 직접 그거를 리서치를 하지 않은 한, 제가 이제 재료를 찾아보니까 Modern Language Association에서 2019년에 이제 조사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한 150여 군데가 돼요. 대학교가 한 150, 대학교 한 150여 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한 13,900여 명이 돼요.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3,900명 정도. 네. 그러면 150여 군데 한국어 관련 학과에서 13,900여 명이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러면 교수님들이나 얼마나 되시나요? 예. 보통 근데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150여 군데 학교 중에 한 30여 학교가 마이너로 하고 있고, 한국어 마이너로 하고 있고요, 부전공. 그 다음에 한 16학교 내지 17학교가 전공 분야로 있어요, 한국어가. 네. 전공이 한국어 전공으로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이 학교가 선택 과목으로 이제 선택 과목으로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교사들, 아직까지 고등학교는 그렇게 많이 한국 클래스가 많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네. 대학교가 이제 150여 군데가 있지만, 어떤 학교는 교수들이 한 5명, 6명, 어떤 학교는 1명, 네. 어떤 학교 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 회장님은 미국에서 처음부터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친 지는 이제 처음에는 한글 학교에서 주말에, 주말에 가르친 게 지금은 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3년 되고, 이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제가 가르친 지 11년 됐습니다. 11년. 이스턴 미시간 대학에서는요, 사실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1985년도에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없었어요. 그때까지 한국 경제 발전이 안 되니까 한국어는 가르칠
그 생각도 안 하고 한국 자체도 뭐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교수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2000년부터 한국 경제가 발전이 되고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다가 학교 총장님한테 한 3번 정도 편지를 냈어요.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는데 왜 한국어는 안 하냐. 한국어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되고 우리 학교를 가서 한국어가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할 거다. 그래서 한국 클래스를 좀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3번 정도 편지를 냈는데 여기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을 해달라요. 그래서 좀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 해부터 하자 해가지고 그럼 누가 가르치나 내가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010년입니다. 2010년에 그렇게 해서 한국 클래스가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렇군요. 아주 산파역을 하셨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어쨌든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셨으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K-팝이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학생들이 이제 한국 문화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좀 보게 되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그 영어 자막 나오는 걸 보는 것보다는 직접 들으면서 직접 한국말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사실 한글은 배우기가 쉬워요. 한글은 학생들한테 한 일주일만 자모음 가르치고 이제 자모음에서 그 글자 만드는 거 가르치고 하면 한 일주일마다 읽기를 하는데 말은 어려워요. 한국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전공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학기를 하고 나면 두 번째 중급이 아니죠. 초급에서 초급상으로 올라갈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를 하질 않아요. 어려워서. 네.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BTS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고 아마 학생들이 이제 중급 정도 올라가면은 학교에서 한 과목 공부하는데 한 과목이요. 우리 학교 같으면 한 과목 한 코र्스가 5학점이거든요. 5학점인데 한 학점당 1,150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전공도 할 것도 아닌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려고 그러질 않죠, 학생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한국 K-팝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이 한국 클래스 개설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에다 한국 클래스를 많이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 그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발 벗고 내 시간 내서 막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조금 이제 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확산을 하려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 6월 25일에 이 협회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여셨더라고요. 마크 피터슨 교수 초청 강연. 어떤 의미로 이런 걸 개최하셨고 어떤 행사였는지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크 피터슨 교수님은 유타주의 버밍햄 영 유니버시티의 한국 역사 그리고 한국 시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2004년도에 미시간 지역 한글학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은 이 한국어 전공한 분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을 하고 한글을 알아도 한국어를 가르치기는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공부를 네. 많이 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교사들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가르치냐 해가지고 교사 연수회를 막 했거든요. 네. 그때 우리 한국 역사도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음. 특히 우리 그 한글학교는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는데 주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정체성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한국 역사 문화를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또 흥미도 가지고 정체성 교육이 거의 한국 그 역사 문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사들이 한국 역사를 일반적으로 아는 그 이외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잘 모르니까 한국 역사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국 역사는 한국인 교수보다는 미국인 교수 중에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가 인터넷에 제가 딱 찾아봤어요. 그때 이분을 찾았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영어로 강의하실 겁니까? 한국어로 강의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한국어로 할 수 있대요. 그럼 한국어로 하면 더 좋습니다. 한국어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분의 강의하는 걸 한국 역사.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 한국 역사가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들 5,000년이죠. 그렇게 다들 5,000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 5,000년이라고 하지요. 이 반만년 역사니까. 그러나 나는 한국 역사가 2만 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만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고인돌의 역사가 2만 년이래요. 고인돌. 네. 그 고인들이 한국에 제일 많대요, 세계적으로. 예, 세계상 한국의 고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는 2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렇죠, 아주. 그래서 그분을 우리 세계 한국교육자 협회도 좀 이분의 한국 역사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분을 컨택해서 좀 해주십사고 요청을 했었죠. 네. 예, 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들 이분이 한국말로 이상한 한국말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다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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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 하나로 한류를 찾아서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 심용유 회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고국과 제외 동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전 세계 한민족과 함께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 순서 한류를 찾아서 오늘은 이스턴 미시건 대학교 교수이시고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심형유 회장 모시고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전에 외국인한테 듣는 한국 역사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흥미로운데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 계시면서 이게 한국의 정통한 학자가 미국에 있다. 그럼 사실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분을 처음 컨택을 하기 전에 이분의 학력하고 경력 이름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브링햄 영 유니버시티에서 에이션 스터디 하고 anthropology 그러니까 Asian study하고 뭡니까 우리 여기서는 동양학이라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류학 이걸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럼 동양학 하면은 거의 다 중국, 일본, 그렇죠. 한국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석사학위를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하셨어요. 네. 석사도 이제 이스트 아시아 그다음에
박사학위도 East Asian Language and Civilization 이걸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이분이 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딱 맞는데 강사로 초청할 분이 딱 맞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제가 영어를 할까요? 한국말을 할까요? 그때 한국말로 하래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까? 한국말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도 보니까 많이 강의하셨더라고요. 네, 한국에서요. 예,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방송에서도 한번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낙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학교 잘 알고 청년학회, 있습니다. 예, 제가 2010년도에 거기 총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학술을 대할 때 이걸 초청했어요.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체 강의로, 전체 우리 그 낙스 학술대회를 한 보통 한 700명, 600명, 700명, 800명,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때 750명 정도 왔었는데, 전체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전체 강의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서 할 때 한 800여 명이 왔는데 또 그걸 초청해가지고 또 역사 강의를 우리가 좀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SBS 그때 강의하실 때는 못 들었는데 SBS에서 대담 형식으로 하는 그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한국의 조선 역사에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도 유산을 받았다 하면서 신사임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조선시대에서 여성들도 상속권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성 평등에 대한 그런, 어쨌든 그런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우리 거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많고, 예. 잘 정확히 연구 안 하는 게 많은데 사실 이제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자들은 조금 더 깊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신매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역사,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강도 계속 하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또 미국인들, 미국 교사들을 상대로 또 역사, 문화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시나요? 예, 미국 역사 교사들 이 세미나 한 거 이전에 사실은 외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은요 역사 문화가 항상 함께 같이 하거든요. 네. 언어를 가르칠 때는 항상 역사가 얘기가 들어가고 또 문화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나라의 역사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현지 학교 역사 선생들 세미나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때 여기 고등학교에서 학교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포 2세 아이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계사 선생님이 우리 한국 역사는 안 가르친다. 이 세계사 책에는 분명히 한국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르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넘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책을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네. 근데 책을 보여준데 보니까 중국 역사, 일본 역사, 그다음에 한국 역사가 쭉 나오대요. 네. 한국 역사는 삼국 시대부터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삼국 시대부터 6.25 전쟁. 그까지 거의 돼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치냐? 그랬더니, 시간이 모자라서 못 가르치고 있다. 제가 그만한 다른 이야기도 쭉 해보니까, 이분이 한국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니까는 이제 아예 그냥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한국 역사를 선생님 한 사람을 역사를 가르치려는 그 선생님 한 분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을 그러면 한국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냐? 한국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국 역사 문화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학교 그러니까 EMU 우리 그 과에 이제 그 학과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학교 EMU에서 한국 역사 문화 세미나 EMU 한국 프로그램에서 한국 역사 문화 세미나 하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한 4-5개 도시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 다 초청을 해서 이제 한국 역사 문화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도 한국 역사 강사를 시라큐스 유니버시티의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분 이제 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분을 모셨어요. 네. 그분은 한국 말은 잘 못하세요. 못하시지만은 미국인 선생들한테 한국 역사를 강의를 할 거니까 영어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분을 모셔가지고 그때도 미국인 교수를 모셔가지고 역사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국 역사 문화를 이제 세미나를 하니까 제가 또 한국 음식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국 식당에다가 음식을 요청을 했다. 제가 오더를 해서 우리 학교 가져와서 음식을 이제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무용, 한국 사물놀이 하는 팀을 또 초청해서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좀 강의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건데 지금 제가 선생님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면서 언어는 역사와 문화가 기반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미국 교사들한테도 이렇게 아주 각별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낙스 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도 하셨고 한글학교장 애나버의 한글학교장도 하시고 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 한국어 관련 교육 관련 이런 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또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어 가르치는 분들 전문성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뭐 지원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이런 기회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한글학교는 한국의 그 재동포 재단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대대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학당은 뭐 워낙 세종학당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재외동포 재단하고 그런 데서 지원은 없고 대학에는 선별적으로 그게 어떤 한국 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 네. 한국 교류재단이라고 하죠.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을 선별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모든 대학이 다 지원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지원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 우리가 선택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몰라요. 우리 학교에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사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말하기 대회를 우리 미시간 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우리
접경 지역이 오하이오, 그 다음에 인디애나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애나 있는 대학, 오하이오 있는 대학, 한국 프로그램 하는 대학에 연락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한국 말하기 대회도 했는데, 한국 말하기 대회도 참석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긴 있었는데, 관중들이 없어요. 관중들이. 네. 관중들이 왜 없냐면 한국 말을 알아들 수 있어야 관중이 오죠. 그렇죠. 네. 영어를 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한글 프로그램, 한국어 프로그램을 대학 안에 학생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별 효과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K-pop 대회를 했습니다. 네. K-pop 대회를 하니까 K-pop 대회는 관중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K-pop 대회를 하거나 뭐 한국 말하기 대회를 하거나 항상 이제 대회니까 이제 컴피티션이니까 이제 거기서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은 학교에서는 그런 행사에 학교에서는 일체 도와주지 않아요. 장소만 제공을 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인사회에 펀드레이징을 좀 해가지고 한인사회에서 지원을 좀 받고 또 이제 모자라면은 개인적인 또 부담을 해야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K-pop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이 학생들 한국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군요, 보니까. 네. 예. 굉장히. 앞으로 우리 세계 한국 교육장 협회는 아직까지 무슨 한국의 어떤 지원이나 그런 거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 앞으로 좀,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네,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어쨌든,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 교육자협회도 그렇고, 또 미국 교사들한테도 우리 역사 문화도 알리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 그러니까 세계 한국 교육자 협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각 지역, 각 나라 현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 학생들을 한국 말하기 대회를 한국에서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학생들 학교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이제 선발된 1명, 2명 정도 이렇게 한국어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말하기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 선생님들은 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 개인 직업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다들 생활하기도 그 지역에 생활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나 조금 지원이 있으면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나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모여서 이제 포럼을 하는 그 정도밖에는 큰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도 좀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좀 활동력 있는 젊은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걸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기초를 또 잘 닦아 놓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한류를 찾아서 이스턴 미시건 대학교 교수인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 심용휴 회장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